저를 기다리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먹고 살려니 다른 일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짬짬이 영상에 올릴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영상 올리는 게 늦어졌네요. 잠시 짬이 나서 진행하던 와이파이 기상정보 시계 프로그램 중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을 하던 중에 이리저리 자료를 찾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TFT 구동에 애를 먹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나름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봤는데 여러 가지 예제들을 찾아봐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만 돌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왕 올리는 김에 배경이 투명한 그림은 어떻게 올리는지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번 영상 하나면 TFT는 완전 마스터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관련 자료들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이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와 관련해서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았는데 좀 더 많은 시도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보다 더 친절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TFT 완전 정복을 노려보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웨이브 쉐어사의 4인치 TFT 터치 LCD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것도 판매되고 있고 이것 이후의 버전도 팔고 있는데 이것이 오리지널이니 이것을 완벽히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우리가 스펙 시트에서 확인할 것은 컨트롤 칩이 뭔가 하는 것이겠죠? 이 LCD의 드라이브는 ILI9486이고 터치 컨트롤러는 XPT2046이네요. 다른 스펙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제 핀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전 ESP32에 연결하려 한답니다. 컨트롤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결선을 하기 전에 TFT ESPI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까요? 라이브러리 찾는 방법과 설치 방법은 화면을 따라 하시면 되겠네요. 설치를 다 하셨으면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폴더를 열고 TFT ESPI 폴더를 열어 들어가 볼까요? 폴더 안에 설치된 파일 중에서 user.setup.h 파일을 열어봅시다. 가급적이면 노트패드를 설치해서 노트패드로 열 것을 권장드려요. 공짜랍니다. 파일을 열었으면 지금부터 보이는 화면과 똑같이 세팅하셔야 한답니다. define RPI ILI 9486 드라이버라는 라인을 열고 다른 디파인 라인은 다 닫으세요. 그리고 206번 라인부터 211번 라인까지 열고 핀 번호를 화면처럼 하세요. 특히 206번 라인부터 208번 라인까지는 똑같이 하시고 다른 건 다르게 하셔도 된답니다. 206번부터 208번까지는 ESPI 관련이라서 핀 번호가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224번 라인처럼 터치도 지정해주세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되어 있을 텐데 안 되어 있으면 화면과 똑같이 해주세요. 다 되었으면 저장하실까요? 이번에는 user.setup.select.h를 과감하게 열어주세요. 물론 여기에서도 화면과 똑같이 해주셔야겠지요? 43번 라인을 열고 나머지 define 라인은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include된 H 파일명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이제 저장하도록 하죠. 그리고 유저 셀렉트 폴더를 열어볼까요? 여기에서 셋업11, RPI, 터치, ILI 9486.h를 열도록 하죠. 파일을 열어보면 또 핀 번호를 디파인 하고 있지요? 이 핀 번호를 유저 셋업.h 파일에서 디파인 한 것과 똑같이 설정해 주셔야 한답니다. 제대로 다 하셨으면 저장하도록 할까요? 자, 이제 핀 연결을 해볼까요? LCD의 핀은 디파인 문에 TFT 어쩌고 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 맞게 연결하시면 된답니다. 예를 들자면 TFT MISO는 LCD의 MISO랍니다. 그리고 TFT CS는 LCD의 LCD CS이겠죠?
터치 CS는 LCD의 TPCS2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ESP32와 연결을 해볼까요? 앞부분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지요. 디파인문의 TFT MISO 19는 LCD의 MISO를 ESP32에 19번 핀에 연결하면 된답니다. 이건 쉽지요? 디파인된 핀 번호를 다 연결하면 LCD에 핀이 몇 개 남지요? 먼저 LCD의 SDCS 핀은 ESP32에 5번 핀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SD 라이브러리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답니다. LCD의 TPBG와 TPIRQ는 사용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냥 두시면 되고 전원 연결하시면 되고 리셋은 ESP32의 리셋 단자인 15번에 연결하면 되는데 전 사용하지 않아 연결하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LCD의 LCD-BL 단자인데 일단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서 뒤에 설명할 테니 지금은 ESP32에 16번 단자에 연결해 두도록 하죠. ESP 단자에는 RX2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면 TFT 구동에 실패한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TFT-BL 단자 처리에서 실패를 하고 계시더군요. 일단 계속할까요? 먼저 그림 파일을 준비하도록 할까요? 그림 파일의 크기는 480, 320 사이즈의 JPG 파일로 준비해서 SD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죠. 그리고 SD 카드를 LCD 뒷면에 삽입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어려움이 없겠죠? 이제 프로그램을 할 차례인데 하기에 앞서 라이브러리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할까요? JPEG 디코더라는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찾는 방법과 설치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앞부분에서도 해봤으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화면처럼 예제에서 ESP32 SD카드 JPEG이라는 프로그램을 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TFT 구동에 실패한 분들이 모르시고 설정하지 않았던 한 조각을 알려드리지요. 바로 저 LCD-BL 단자에는 어떤 시그널을 주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DC 즉 전원을 연결하는 타입이 있고 PWM 시그널을 넣어주는 타입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PWM 시그널을 넣어주는 타입이랍니다. LCD-BL 단자는 화면 밝기에 관련된 단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전원에 연결하거나 연결을 안 해서 실패하더군요.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나 메가에서 PWM 시그널 생성하는 방법과 ESP32에서 PWM 생성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TFT LCD를 구동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까요? 우선 ESP32에서 PWM을 만들기 위한 내부 채널을 확인해볼까요? 내부에는 총 16개의 타이머 즉 채널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3개의 문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쉽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모든 단자에서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출력이 가능한 단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프로그램 해볼까요? 우린 한 번만 세팅하고 계속 출력할 거니깐 셋업 함수의 프로그램 하도록 하죠. 간단하죠? 예제 프로그램에서 건드릴 건 별로 없지만 출력할 파일명은 맞추어야 하겠죠? 좀 전에 SD 카드에 저장한 JPG 파일명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 JPG 파일명으로 수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림 출력 방향을 0으로 하고 프로그램 업로드하고 동작을 볼까요? 화면에 뭔가 줄무늬가 보이는 것은 카메라 성능 때문이랍니다. 실제로는 깔끔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괜찮죠? 그런데 JPG 파일로 출력하면 이렇게 배경이 나오잖아요?
만약 여러 개의 아이콘으로 뭔가 배치를 하는데 계속 배경이 같이 출력되면 화면 구성이 무언가 깔끔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배경 없이 그림만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배경 없는 그림을 원한다면 JPG가 아닌 PNG를 사용한답니다. JPG 파일과 PNG 파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배경이 있고 없고가 아닐까 싶네요. 화면에 JPG 파일과 PNG 파일을 같이 출력해보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물론 같은 그림에서 배경 지우는 작업을 하고 PNG 파일 형식으로 별도로 저장한 파일이랍니다. 배경 지우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눕기닦기로 검색해보세요. 이제 다시 PNG 파일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 봅시다. 먼저 PNG DC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하죠. JPG 파일은 JPG 디코더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PNG 파일은 PNG DC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배경을 지운 PNG 파일을 준비해서 SD 카드에 저장하고 LCD 뒷면에 장착하도록 할까요? 준비는 다 됐고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해 봅시다. 일단 지금까지 수정한 프로그램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처럼 예제에서 SD카드 슬라이드 쇼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기존 프로그램에서 방금 연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을 카피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거랍니다. 방금 연 예제 프로그램은 TFT-ESPI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참 난처하죠?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겠죠? 수정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중요 부분만 설명할 테니 화면을 보시면서 잘 따라하세요. 여기서 잠깐 png 드로우 함수에서 158번 라인은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제에도 없는 푸시 이미지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랍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TFT-ESPI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TFT-ESPI.h 파일을 열어보세요. 각 파일명도 바꾸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에는 배경이 랜덤 컬러로 생성되던 것을 꽉 찬 그림으로 변경해야겠어요. 에러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동작을 볼까요? 어라? 그림의 배경이 흰색은 아닌데 뭔가 좀 아니죠? 좀 더 수정을 해봅시다. 아직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죠?
몇 가지를 추가로 수정할 테니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여기서 get 알파 마스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죠. 이 함수를 if문으로 만들고 푸시 이미지 함수를 푸시 마스크드 이미지 함수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분명히 배경은 잘 지워졌는데 뭔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확실히 보기 위해 배경으로 사용한 꽉 찬 그림 말고 랜덤 컬러 배경으로 바꿔볼까요? 이제 확실히 그림이 뭔가 좀 과하게 지워졌다는 게 보이죠? 답은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이 255로 되어 있으면 좀 과하게 되고 32 정도로 하면 적정할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러한지? 아, 도대체 화질이 하여간 적당히 배경이 지워진 것 같죠? 그런데 배경이 투명하지 않은 그림을 이 프로그램에서 돌리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아마도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마스킹할 영역에 메모리 한계인 듯하네요. 그러면 마스킹이 필요 없는 그림은 그냥 조금 전 프로그램처럼 처리하도록 해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할까요? 손을 본 김에 뿌리는 뽑아야겠지요? 부을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마스킹이 필요 없는 그림은 false, 마스킹할 그림은 true로 지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if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부을 변수가 true이면 푸시 마스크드 이미지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고 false면 푸시 이미지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부울 변수를 초기화하는 내용이 png draw 함수에 있으면 안 된답니다. draw sdpng 함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작을 볼까요? 확실히 깔끔하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이콘을 이용한 고급스러운 화면을 구성해 보세요. 화면이 확실히 달라 보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와이파이 기상정보 시계의 구성 요소 중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을 하던 중에 TFT 구동 방법과 투명 처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행이 너무 빠르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보시던가 제 블로그를 열어놓고 보시던가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제 TFT 구동은 문제 없겠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